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회의실에서 모두의 눈이 당신을 향하고 있던 그 순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상사의 한마디가 날아왔습니다.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장면을 수십 번, 수백 번 되감기했습니다. 왜 그때 제대로 말 못했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실에 당신과 함께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치킨을 시켜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푹 자고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당신은 밤을 새웠고 그는 잤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타고난 성격이 다른 걸까요? 그 사람이 무신경한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을 드립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진짜 비밀.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면 그 여유를 당신 것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좋아. 나는 타고나길 예민하게 태어났어.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로 성격이 다 타고나는 걸까요?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 안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 양쪽으로 2개. 이 편도체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것.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 SNS에서 마주친 비교의 눈빛, 갑자기 날아온 병원 검사 결과, 마감을 앞두고 쌓이는 압박. 편도체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외칩니다. 위험이다. 경보. 그 순간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짧아지고 온몸이 긴장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편도체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맹수를 피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를 놓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위험을 크게, 빠르게, 강렬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문제는 단 하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맹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도체는 상사의 말도 SNS의 댓글도 며느리의 한숨도 맹수와 같은 무게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심장이 쿵쾅 뛰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여유로운 사람도 편도체가 있습니다. 그들도 흔들립니다. 그들도 상처받습니다. 그들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전전두엽 피질. 이마 바로 뒤쪽에 위치한 인간에게만 특별히 발달한 이 부위는 감정을 조절하는 센터입니다. 편도체가 위험이다 라고 외칠 때 전전두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진짜 위험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편도체가 파도라면 전전두엽은 방파제입니다. 파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한번 꺾어줍니다. 부수어줍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은 파도가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가 와도 방파제에 부딪혀 부서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파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뇌는 변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매일매일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런던의 택시 기사들을 MRI로 찍어보면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일반인보다 훨씬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천 개의 골목을 외우면서 뇌가 그쪽으로 성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을 다루는 연습을 반복하면 전전두엽, 즉 방파제가 더 두꺼워지고 강해집니다. 여유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방파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이 흔들리는 순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참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딱 이 한 문장.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미국 UCLA의 뇌과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공포스러운 사진을 보여주면서 뇌를 스캔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냥 사진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편도체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무섭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 단순한 행동 하나에 편도체의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뇌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에서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한 뼘의 공간입니다. 지금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가슴이 답답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짜증이 오는구나. 서운함이 있구나. 두려움이 찾아왔구나. 이 한마디가 당신을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꺼내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파도 속에 있지 않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는 해안에 서 있는 겁니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선 크로스 박사의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힘든 순간에 나는 왜 이러지? 대신 자기 이름을 써서 말하면 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희재는 지금 많이 긴장했구나. 희재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것을 3인칭 자기 대화라고 합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훨씬 더 침착하게 반응합니다. 친구가 걱정을 털어놓으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문제는 밤새 뒤척이는 것처럼요. 3인칭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면 뇌는 마치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주인공은 힘들어하지만 관객은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거리감 하나가 당신의 밤을 바꿉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서 생각이 밀려오면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왜 그 말을 했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밤마다 밀려오는 생각의 파도.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왜 이걸 떨쳐내지 못하지? 하지만 이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회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걱정하고 타인의 시선을 상상하고 나를 평가합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잠을 청하는데 생각이 밀려올 때, 그건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파도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또 생각의 파도가 시작됐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가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막습니다. 파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파도가 온다는 걸 알고 발을 땅에 딛는 것. 이것이 방파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감정이 너무 빠를 때는 생각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생각보다 몸이 먼저입니다. 이 방법을 4-8 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입으로 8초 동안 길게 내쉬세요.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시간을 2배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길게 내쉬면 심장 박동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심장이 느려졌다.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이 신호를 받은 편도체는 경보를 낮춥니다. 숨하나가 파도의 높이를 낮춥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당장 어디로 도망가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8초 내쉬고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신체 상태를 위험 모드에서 안전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불안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별것 아니야. 잊어버려. 스스로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효과를 냅니다. 심리학에서 유명한 백곰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이 흰 곰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지 마. 라고 할수록 불안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신경 쓰지 마. 라고 할수록 더 신경 쓰이게 됩니다. 감정은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유로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 왔구나.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적이 아니라 방문객처럼. 불안이 오면 왔구나. 서운함이 오면 왔구나. 두려움이 오면 왔구나. 이 짧은 수용의 말 한마디가 감정의 크기를 줄입니다. 감정을 환영하는 순간 그 감정은 폭풍이 아니라 구름처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파도를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파도는 언제나 왔다가 갑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자기 자신을 고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민함을 없애려 했고, 불안을 제거하려 했고, 상처받지 않으려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예민함은 없애야 할 결점이 아닙니다. 편도체가 열심히 작동하는 것.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유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숨 쉴 공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간은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흔들릴 때, 아, 지금 파도가 오는구나. 감정이 올 때 왔구나. 이름을 붙일 때,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나를 부를 때, 희재야, 괜찮아. 숨을 고를 때 4초 들이마시고 8초 내쉬고 이 5가지가 하루하루 조금씩 방파제를 쌓습니다. 1%씩 천천히 당신만의 속도로 다음번에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 때 직장 상사의 말, 가족의 무심한 한마디,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그 순간 그때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 지금 파도가 오는구나. 그 단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파도가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어떻게 서 있을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신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삼키지 않고 감정에 삼켜지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오늘의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서 생각이 밀려오거든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해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당신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희재야, 괜찮아. 지금 많이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그 한마디가 파도의 높이를 낮춥니다. 당신은 고칠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숨쉴 공간이 필요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 공간은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루에 1%씩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의 방파제가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크게 흔들리셨나요? 그 파도를 어떻게 넘기셨는지 자신만의 방파제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진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